실적과 무관하게 특히 테마로 엮인 경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한다든지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매출액, 그다음에 리포트, 그다음에 이 회사 뭐 하는 업종, 그리고 혹시 다른 업종하고 같이 비교도 해보는 거 좋습니다. 이 주가는 성장주든 뭐 가치주든 실적에 수렴하는 것이 주가는 그렇게 찾아갑니다. 원래는. 지금 윌리엄 테커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예전 이제 두산중공업. 예, 두산중공업인데 지금 이거 가지고 기대감이 참 많이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자, 우리 일반인들 시청자들도 이렇게 분석하면 됩니다. 첫째 차트를 이렇게 주봉을 한번 봅니다. 자, 주봉. 자, 주봉. 월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 이렇게. 그 다음에 일봉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회사는 우리 창원에 원자력도 만들기도 하고 뭐 다른 이렇게 일을 하는데 매출을 한번 봅니다. 자, 매출을 보면은 매출액이 15조, 그 다음에 9조, 작년에 11조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한번 봅니다. 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 보다가 작년에 한 6천억 정도 적자가 생겼습니다. 그럼 시총 한번 봅니다. 시총이 11조, 한 12조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은 6천. 원자력을 하는데 원자력은 하루아침에 이게 발주가 되고 건설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또 원자력도 5년 동안 우리가 이합 정권에서 수주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 수주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 원자력만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이제 있는데 그렇다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매출이 늘고 단기 순이익이 늘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포스코가 현재 시총이 한 20몇 조 되는데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8조. 자, 두산 에너빌 종목이 현재 시총이 12조. 작년에 단기 순이익 6천억. 그럼 대표님 것도 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싼 거 가져야죠. 그럼 어떤 거? 포스코? 글쎄요. 근데 성장이라는 면에서는. 그치, 그래. 원자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치. 그러니까 1년, 2년 안에 빨리 뭐 발주되고 매출이 확 늘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고평가라는 종목이죠. 고평가고 이 종목도 보면은 기관들하고 계속 최근에 외국인이 좀 샀다가 기관이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죠. 개인이 사고. 그러네. 저는 이 종목은 하락이라고 봅니다. 하락이라고. 예. 매출이나 앞으로 실적에 비해서는 11조, 12조 같으면 고평가라는 거죠. 그렇다고 2, 3년 안에 당장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고평가다. 차라리 포스코가 낫다. 포스코가 더 낫다. 예. 실적이 나오는 그리고 그렇죠. 저평가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철강은 원래 싸게 평가받으니까 그냥 그 싼 게 그냥 원래 걔 값이야. 그러니까 싼 게 아니야. 오르질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도 배당도 해주고 앞으로 매출도 늘리나고 거기 오히려 포스가 낫지. 저는 이 두산 요 종목은 저는 이제 공매도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 종목 매매를 해봤는데 추세는 하락이라고 봅니다. 하락으로. 예, 왜 실적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강남 자리가 어떤 자리를 강남 자리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김윤호님 또 답변을 주셨네. 하락했다가 21일선을 올라턴 자리가 강남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있네요. 네. 지금 현대모비스 지금 마이너스 33%라고 하시는데 현대모비스는 참 어려운 주식이죠. 많은 분들이 정말 물려서 저도 네. 참 여러 차례 이걸 종목 분석을 해드린 것 같은데 답이 없네요. 자, 현대모비스도 저도 이거 항상 이런 종목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항상 분석을 돼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많이 밀리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행주들은 선물 옵션 만기에 자기들이 어떤 그 큰 세력들이 기관의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이 주가를 밀고 땡겨 갑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 실적에
계속 만기일까지 이렇게 계속 밀고 지금 기아차,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 원래 기아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기아. 자, 기아차도 좀 많이 상승했죠. 네. 예. 상승했고 이제 기아차는 여기서 바로 가긴 힘들고 약간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봅니다. 자. 저는 기아차가 만약 보유자라면 기아차를 팔고 현대차로 바꿔타겠습니다. 이유는요? 예, 거의 비슷한데 기아차가 조금 실적이 좋고 그래서 현대차가 기아차 따라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어제도 보면 이제 3%로 기아차는 그냥 보합 정도 끝났는데 저는 기아차 보유면은 기아차 매도하고 현대차 저는 갈아타고 싶습니다. 자, 이렇다 보면은 현대모비스도 기아차, 현대차가 지금 앞으로 뭐 실적이라든지 반도체 문제 이렇게 좀 해결된다면은 저는 앞으로 좋게 보는 업종이거든요. 그렇다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굳이 손절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인내하자. 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우상하여서 길게 보면은 막 27만 원, 26만 원 정도는 저는 온다 봅니다. 27만 원 정도까지는 온다? 예. 지금 스콜피오님, 의무는 기아는 계속 오르는데 왜 모비스는 이렇게 헤매나? 실적이 모비스가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부품이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고 뭐 또 모기업에서 이 회사가 너무 마진이 작다 하면은 적당하게 좀 밀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좀 저는 앞으로 따라준다 보죠. 그렇다면 상승하기라 봅니다. 네. 아니, SK팡님도 그렇고, 현대모비스 지배구조 때문에 일부러 누른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한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아무도 얘기하는 거 저희 이거 가지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만 네, 밀고 좀 많이 가고 있죠. 뭐 좋은 수익 나는 사업은 그쪽으로 몰아주고 맞습니다. 예. 뭐 투자하는 거는 다 모비스로만 가가지고 자꾸 적자 내기 하는 거 아니냐. 기아차도 정의선 부회장님 그 지분이 많거든요. 그럼 기아차로 많이 밀어주고 현대차를 조금 작게 미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나 항상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거.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냥 그런 그 생각을 워낙 현대모비스가 안 움직이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채팅창에서 올라온 종목 가운데서 한온 시스템 이야기가 좀 나왔네요. 한온네. 네, 한온 시스템. 슈퍼 원더보이님, 우리 현모 엉덩이를 이길 거야. 27만 원까지 엉덩이로 한번 버텨보죠. 자, 이 한온 시스템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전기차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매출 자체가. 왜냐하면 전기차는 이렇게 부품이 많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한온은 지금 대주주가 산업은행인가 뭐 이렇게 개인 주인이 없고 이제 이거 매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최근에 하락했고 매각이 있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은 이렇게 13,000원 이렇게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 자동차 부품주는 정말 전기차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 신규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네, 네, 맞습니다. 한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는 경쟁이 있는 회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다날이라고 한번 또 다날? 다날. 다날. 네. 썰님이 보내주신 LX 세미콘 한번 봐주실래요? LX 세미콘. LX세미콘. 네. 또 반도체 회사인데 시총 한번 보겠습니다. 시총이 한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시총이 크고 시총이 크다면은 리포트나 이렇게 실적에 대한 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회사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자 매출은 예를 들면은 8천억, 1조 1,000, 1조 8. 그 다음에 작년에는 2조 한 5천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단기 순이익도 300억, 700억, 290억, 3,800억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이기가 제지된다 하면은 이렇게 다시 15만 원 정도는 올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14만 1,500원에 비중 25%인데 이분도 그냥 상가격에서 조금 윗정도에서 예, 그냥 몇 왜냐하면은 이 종목도 뭐 실제로 좋아지지만은 이렇게 고점을 찍은 이 산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어가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전자 한번 봐주시죠. LG전자도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그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오를 거라고 보는데 애플카 이슈도 있고 그런데 계속 흘러내리니까 아주 지금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LG전자도 애플카 이슈로 18만을 찍고 지금 계속 하락 추세로 그리고 있죠. 네. 일봉은 이렇고 주봉은 이렇고. 그렇다면은 이 또 대행주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뉴스를 보고 리포트를 자꾸 봐야 됩니다. 리포트를 꼭 보고 턴을 하고 되는지 아니면은 리포트가 어떻게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매출도 좀 확인하고 제일 빨리 이 종목, 이 회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리포트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차트상 주봉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 일봉은 자, 제가 볼 때는 이제 당분간 턴 되기는 차트상의 턴이 좀 어렵다 봅니다. 조금 더 하락하고 추세를 행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는 뭐 가전이나 뭐 제가 깊이 분석 안 해봤는데 뭐 이렇게 전장 쪽에서도 전망은 좋게 보는데 주가는 왜 내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요번에 나온 리포트는 그 전장 사업은 좀 좋아지고 있는데 가전 쪽에서 조금 매출이 예. 줄고 있다 뭐 이런 이익이 줄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하여튼 조금 더 흘러내릴 것 같다. 예. 근데 이거 뭐 양호하다고 노는 경우도 있고 또 하향으로 보는 게도 있고 네. 그렇게 리포터가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두 개 동시에 놓을 수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분간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우리 김용옥 선생님은 조금 하락으로 조금 더 갈 것이다. 그리고 횡보를 거친 이후에 다시 상승이 될 것이다. 예,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냥 그러면 지금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죠. 예. 기다렸다가 최대한 더 올라올 때 지금 손절할 타임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날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에서 크게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 대표님 옛날에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사고 팔고 뭐 선물하고 음악 이런 거 경험 있죠? 그렇죠. 한 몇 번 해봤죠. 예. 저도 도토리는 옛날에 사고 팔고 좀 했는데 그게 이제 도토리 이 장사. 회사가 이렇게 뭐 결제하는 회사인데 싸이월드에 도토리 사면은 결제한다. 그 핑계 대고 그 이유로 도토리 하나 팔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수수료만 남는 건데 자 이게 6,000원짜리가 18,000원 이게 시가가 막 시총 3배, 4배 이렇게 뛴 거죠. 그러면은 그 도토리 팔면은 몇 개 남는다고 이렇게 올라온 주식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거래가 터지고 이 고점이시면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최소한 얘도 실적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한 요 정도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절대 시세를 주고 실적과 무관하게 특히 테마로 엮인 경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요 이후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보통 오르고 여기서 계속 하락하더라도 조금 반등을 주겠죠. 네. 이런 자리에 개인들이 실수 많이 합니다. 들어가면 안 되고 다시 요 오르기 가격 한 조금 더 밀린다 보면 됩니다. 한 8,000원, 한 7,000원까지 밀린다 보면 되고. 7,000원 정도. 예, 제가 왜 하면은 그 이수를 알고 오르기 때문에 제가 공매도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 공매도가 이 물량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공매도를 못 치는 종목입니다. 제가 공매도 쳐시면은 최소한 한 7,000원, 8,000원까지 기다려줘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 한번 봐주시죠. 지주회사. LG. 자, LG는 LG전자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LG전자가 계속 흘러내리다 보니까 같이 흘러내리다 보면 됩니다. 이게 근데 어제 쫙 올랐어요. 예, 지주 회사인데 이제 이런 거는 이런 회사는 좀 거래량이 이렇게 좀 작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 이렇게 조금 들어오면은 상승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지지가 되고 뭐 차트 이렇게 쭉 흘러내렸다가 조금 더 이렇게 개인들이 이렇게 상승했다고 바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예. 이거 좀 그 양봉 딱 나오니까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또 들어가는 분들 많을 텐데. 절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가더라도 21선에서 공이 떼굴 굴르고 다시 공이 멈추는 정도 돼요. 그럼 그게 이제 강남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그럼 지금 보유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고 매수하고 싶은 또 무타기 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런 자리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반등이 시작이 되면 이것도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LG전자에 달려 있을까요? 예, LG전자에 달렸다 보면 되겠죠. 그럼 같이 차트를 두 개를 같이 놓고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아까 제가 뭘 봤는데, 자이언트 스텝 현재 마이너스 45%라고 김혜란님. 진짜 이 메타버스 NFT 뭐 이런 기대감으로 그냥 많이 올랐던 주식들인데. 자, 영화 비디오 연습곡 이 만든 회사들은 사실 마진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하청업체잖아요. 예, 그 마진을 크게 안 줍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을 이렇게 시세를 크게 주고 실적과 무관하게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된 이후에는 절대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항상 주봉을 이렇게 찍어봐야 됩니다. 자, 찍어보면은 결국 보세요. 이렇게 오르고 단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여기 도달하는 거죠. 거의 지금 도달했네. 그죠? 그래서 시세를 주고 이후엔 들어가지 매수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모두가 지켜보고 있으면서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알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계속 올라오면 싸고 내리도 싸고 내리도 손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락 압력을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수 안 하는 게 맞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주봉에서 거의 지지가 됐기 때문에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저는 무타기도 권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지신 분은 참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정시영님, 월덱스 어제 거래량이 크게 장대 양봉 나왔는데 주포가 나간 것 같습니다.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네요. 월덱스. 자, 이런 종목도 제가 차트를 볼 때 이제 시총 먼저 봅니다. 시총은 4,300억 정도 것도 뭐 작은 회사는 아니죠. 전자부품, 실리콘, 결국 반도체, 그다음에 실적을 봐야 됩니다. 차트도 봐야 되지만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1,000억, 1,500억, 1,900억 이렇게.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90억, 210억, 330억, 430억 이렇게 지금 430억 정도 작년에 430억이면은 한 15 정도 이렇게 곱하기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4천억. 현재 시총이 4천억. 실적에 비해서는 뭐 시총도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이런 종목도 차트상에서는 그 본전 요 정도 오면은 팔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봉에 보면은 이렇게 고점을 찍고 그리고 또 실적을 혹시 또 봐야 됩니다. 회사 실적이 리포트를 봐야 되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110억 9% 정도 늘었네. 이런 종목은 본전 근처에 만약 손실 났다면 본전 근처에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예. 본전 근처에. 예. 그러니까
네, 하여튼 뭐 참고하시고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네, 결정하시고요. LX 하우시스인가요, 이거? LX 하우시스. 하우스실이라고 하셨는데, 하우시스 같아. 네, 이런 예였어요. 네. 먼저 시총 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내려왔네. 4천억, 시총은 4천억. 네. 자, 주봉 봅니다. 주봉은 시세를 주고, 시세를 주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매출액도 봐야 됩니다. 자, 매출액 3조 4천억, 작년에 3조 7천억. 자, 당기 수익이 올해 예상액이 3조 7천억. 예. 작년이 3조 4천억.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 당기 순이익은 110억 마이너스 700억 적자, 작년에 120억. 4천억.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순이익이 120억, 현재 시총은 4천억. 자, 그렇다면은 이 회사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한다든지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매출액, 그다음에 리포트, 그다음에 이 회사 뭐 하는 업종, 그리고 혹시 다른 업종하고 같이 비교도 해보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트에 맞춰서 내가 매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역배열 차트가 생기고 여기가 만약에 지지가 무너진다면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 예, 맞습니다. 기업 가치만큼 될 것이다. 주가는 결국. 거의 주가는 성장주든 뭐 가치주든 실적에 수렴하는 것이 주가는 그렇게 찾아갑니다. 원래는. 알겠습니다. 지금 화학주들에 대해서 뭐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데 롯데케미칼 한번 봐주시죠. 서환님. 자, 다른 화학업종 어떤 경우는 막 가는 업종이 있고 또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는 또 못 오르는 업종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업종은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어떤 경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단기간에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만약에 매수를 노린다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강남 모양을 만들었을 때 매수를 해보시고, 자, 주봉에서도 보면 이렇게 지지가 됐으니까 보유자들은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고, 매수자들은 매수를 하고 싶다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모양을 좋은 자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땅도 강남 땅이 좋듯이 이런 그런 모양을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게 맞고, 지금은 진입하기는 조금 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하락도 차트상에 저점을 깨면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는 좀 보러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하고 전저점 근처까지 가격대가 내려온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보통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이긴 하지만 전저점은 지켜주고 반등하겠지라고 하지만 이럴 때는 오히려 너무 위험한 자리입니다. 위험한 제가 항상 자리니까. 이야기하듯이 낭떠러지에 지금 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그냥 매도하고 지켜보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예. 저 같으면 매도하고 지켜보고 조금 비싸게 사는 것이 리스크를 차라리 줄이는 겁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사는 게 낫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김용옥 선생님의 투자법이시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어쨌건 23년간 무려 거래액이 1조 이상 되시면서 상당한 수익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네,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